7일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시간입니다.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 날짜가 자꾸 크리스마스 이브, 그 다음에 새해 전날 이래가지고 되게 방송을 반강제로 하셨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19년은 저한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았던 해는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2020년에는 사실 기분이 조금 기분이라기보다는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그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2020년이 밝았으니 그동안 또 19년도에 못하셨던 일들 20년도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당히. 제가 여기 표지에 오늘은 이 그림 보이시죠? 2020년에는 우주의 원더키디가 활동해야 될 때인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죠. 그래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과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예. 제가 사실 방송 때 외에는 이마를 잘 까지 않는데, 제가 오는 동안에 비를 좀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평소처럼, 내리고,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일단 넘겼는데 좀 많이 이상하죠? 이게 스타일을 만든 게 아니라, 비가 와서 이렇게 만든 머리라서, 아, 오징어라도 괜찮아. 왠지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요? 아, 그래도 오징어라도 좋습니다. 아, 방송에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징어 캐릭터 없나 모르겠네요. 그 펭수처럼 오징어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탈을 쓰고 다녀야 될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0년도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어,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이제 세계 최초 부분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자율주행이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5는 아직까지 100% 실현하기가 어렵고, 현재 테슬라가 갖고 있는 주행이 거의 그러니까 레벨 4까지인데요. 레벨 5는 정말로 운전자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정말로 진짜 완벽한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에나 볼 법한 거고, 레벨 4까지는 그래도 운전자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지만 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둔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조금은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뭔가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느렸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제 안전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의 그 현대 기아가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들을 넣다 보니 좀 그렇게 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미 허용된 기능은 레벨 2까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굴러다니는 뭐 제네시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연기관 차들에 있는 그 자율주행,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뭐 그 골목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문제가 돼도 고속도로나 이런 길에서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뭐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준다거나 차선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됐던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신규 도입된 거를 보면은 그래도 차로 변경 레벨 2에 있는 그 운전자가 차로 변경을 원할 시에 이제 시스템이
이제 뭐 주행 차로를 이렇게 1차선, 뭐 2차선, 3차선 이렇게 변경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레벨 3에 있는 차로 유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주행 차로에 내에서 스스로 이제 그 차선을 보고 쭉 달려가는 그런 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있긴 있죠. 지금도 사실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운전자의 개입이 컸다면 그래도 좀 한 단계 나은 운전자 개입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스템이 그 주행을 더 관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주행 및 고장 시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기능들이 이제 신규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이제 이 변화된 개정에 맞춰서 이제 차들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는 옛날에 그 키트 같은 이제 정말 그런 차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좀 소름 돋는 그런 기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자동차들을 리뷰를 많이 하면서 많은 차들을 타보면서 사실 이 레벨 2까지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감을 쌓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술이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퇴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어떤 센서의 그 오작동 부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지 정말로 자율주행 기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더 개선이 되길 바라고 더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그 차의 어떤 운전 질감, 그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엑셀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운전하는 그런 주행 질감은 점점 더 떨어질 거라는 게 이제 사실상 맞죠. 왜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이 한다 그러면 사실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예전처럼 뭐 핸들을 바로 뭐 차 축과 연결한다거나 이런 이제 게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핸들도 전부 이제 디지타이징 뭐 모든 게 다 이제 디지타이징이 되면 지금처럼 어떤 뭐 주행의 재미는 많이 없어지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또 시대의 변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그런 또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MP3나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뭐 이제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시대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LP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걸 또 어떤 뭐 골동품 시장에서 또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또 맞게 또 아날로그 감성을 또 입힌 또 어떤 디지털 기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또 미래에는 또 아날로그 감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 굉장히 이제 정말 뭐 원더키디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세상이 정말 바뀌어가는 거를 좀, 체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차도 더 이상 뭐 어떤 구동기, 원동기의 개념이 아닌 정말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돼가고 있죠. 갖고 있는 건 뭐 모터 하나랑 뭐 그런 발전기 정도니까 뭐 백색 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또 뭐 백색 가전, 뭐 흑색 가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타이어 가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또 그런 용어가 또 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자율주행이 되면은 뭐 앞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죠. 뭐 보조석에서 뭐 잠을 자면서도 갈 수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는 좀 안 되는 걸로 뭐 금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죠. 뭐 그냥 테슬라에 그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고 뭐 차가 이상하게 가서 알고 봤더니만 뭐 운전석에서 뭐 잠을 뭐 완전히 골아 떨어져 있다던가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떤 제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있다 그래도 뭐 자연재해라든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세상이 오겠죠. 아예 뭐 운전석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한 2, 30년 후에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요 근래 계속 뭐 헤이딜러 뭐 이런 소식들이죠. 2019년에 이제 중고차 경매 인기도 순위를 이제 전부 취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국산은 레이, 생각보다 경차가 정말 우세하게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그 다음에 올류모닝.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뭐지? 요즘 들어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SUV 차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어, 뭐, 온 가족이 함께 뭐 여행을 가는 측면도 있지만, 저도 한 10년을 넘게 SUV 차량을 몰아본 사람으로서 사실 안전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차를 굉장히 좀 기피하고 좀 큰 차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도, 그래도 중고차는 경차가 압도적으로 경차 및 중소형차들이 많. 그리고 나서 이제 5위부터는 뭐 카니발. 그러니까 카니발은 정말 대체 차량이 없어요. 그 정도 인원을 담고 중고차가 아닌 다음에는 뭐 실질적으로 카니발 외에는 경쟁 차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연예인 차라고 하죠. 축제 차량. 그 외에는 크게 보면은 아주 대형 세단이 없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경차를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지금 워낙 그 겨울 스트레스 때문에 전륜차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도 경차를 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모닝 정도긴 한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언제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그렇긴 한데,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꼭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수입 브랜드를 보면 그 화재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BMW 5 시리즈, 그 다음에 C 클래스, 그 다음에 A6 이 차들도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중형차급에 속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수입 브랜드는 경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니 쿠퍼나 이런 걸 제외하고 대부분 5 시리즈, E 클래스 다 큰 차잖아요. 근데 국산차는 경차예요. 이건 뭐냐면은 어 세컨드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 1차 시대를 넘어서 이제 1인 2차 이상의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입차를 모시는 분들 중에 경차를 모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근데 수입차는 이제 뭐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사실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또 차값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공식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하러 가는 때가 아닌 그냥 정말 마시러 나간다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경차를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수입차든 대부분 후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겨울 시절에 음, 전륜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경차가 많고, 그리고 뭐 가족 구성원 중에 어, 뭐 예를 들어서 아빠만 뭐 수입차를 몬다 그러면은 뭐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차들을 몰고 다니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씁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근데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음, 약간, 뭐, 국산차는 뭐 그렇게 타야 된다라거나 뭐 국산차는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은 이제 그 국산차를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것들. 사실 뭐 진위 여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닐까. 뭐 국산으로 이런 대형을 살 바에는 뭐 수입차가 낫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수입차도 수입차지만 국산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도 BM이 역시 그 전 세계 1위 탑클래스 브랜드 회사라는 것만큼은 우리나라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참 우리나라에는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주변을 보면 사실 그 벤츠 매니아들이 많아요. 다뭐 남자는 벤츠지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가 이렇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GS25에서 이제 택배 예약 실시간 배송조회 편의점 위치 서비스 검색 가능한 그 편의점 택배 전용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택배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죠? 우체국이 가깝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실 그 저는 이렇게 편의점으로 택배 이용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 택배 회사나 이런 데 보내듯이 그냥 목적지 그다음에 무게 달아가지고 그냥 발송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그냥 송장 하나 받고 그냥 그런 걸로 끝인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뭐 택배 회사들도 뭐 당일 배송, 뭐 로켓 배송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어플로 GS25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택배로 보내더라도 더 안전하게 내가 뭐 잘 보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요. 음, 그냥 저만의 그 뭐 그냥 흔한 뇌피셜인데 이제 점점 대형 마트라든가 이제 쇼핑몰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그냥 전시 매장 그러니까 많이 좀 없어지고 편의점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편의점은 이제 거의 24시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편의점 이용을 하고 편의점에서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점점 대형 쇼핑몰들이 편의점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또 이런 택배 서비스가 이런 앱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거는 그냥 짧은 저의 식견에서 나온 생각이지만 어떤가요? 정말 그럴까요? 대형 쇼핑몰은 쇼핑몰대로 그냥 있을까요? 예, 사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렇죠. 많이 이제 아이 쇼핑하러 가고 실제로는 그 물건을 보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편의점은 새벽에 열려 있는 데가 편의점밖에 없으니까 뭐 비상구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야식 뭐 이런 걸 살 때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야? 결말을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흐름을 잃었습니다. 말하면서 흐름을 잃었네. 다음은 제가 이제 2주 전에 2주 전에 그 했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아카데미 과학에서 그 아카데미 과학에서 그 뭐 아직까지 살아있는 아카데미 과학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장난감들 그 어린이들도 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발을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크리에이터 만들기라는 도구로 무언가를 찍어서 이제 그 개최하는 이런 콘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카데미가 요즘에 그래도 많이 그걸 하려고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아동 유튜버 한때 너무 많은 아동 유튜버들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 애기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버리니까 막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애들 막 다그쳐갖고 막 유튜브를 시키질 않나 그런 거에 또 질투와 시샘난 또 어떤 뭐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막 그것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정책을 좀 아동용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때 아동용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한 약간 좀 그런 차등을 좀 뒀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요런 식의 또 하나의 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런 유튜브에서 이제 요런 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카데미가 사실, 말씀대로 재미도 좀 본 모양입니다. 아, 너무, 한편으로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애들한테 이런 걸 너무 일찍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쵸, 뭐,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또 그 흐름을 또 잘 캐치한 것 같은데, 아카데미 과학에서 좀 재미있는 기획자를 하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자가, 되게, 나름, 나름 괜찮은, 기획을 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뭐 마이크라든가, 이런 거, 휴대폰, 이제, 스탠드, 이런 식으로 있고,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재밌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부모님들도 뭐 아주 뭐 비싼 금액이 아니, 뭐 실제로 유튜브로 방송하려면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이 들긴 하는데, 그거를 그것보다는 훨씬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계속 시청을 하는데 정말 저도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죠. 뭐 어쨌든 뭐 저기 이걸로 찍은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아카데미 과학계에 있는 담당자한테 보내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뭐 한번 이것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하나의 이제 팁입니다. 윈도우 10이 느려질 때 팁입니다. 사실 윈도우가 애플은 그게 막 최적화 팁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조사가 어떤 뭐 컴퓨터를 만드는 어떤 한 제조사가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연동시키는 게 애플이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애플을 좀 좋아했다가 지금은 그냥 그렇긴 하지만 애플은 기계뿐이 아니라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팔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이 기계에 좀 최적화가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 소프트웨어를 이 기계에 맞춰갖고 기본 세팅을 하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윈도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완제품보다는 조립 부음을 더 선호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대기업에서 나오는 완제품들은 가격대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에서 10만 원이면 조립할 수 있는 거를 대기업에서는 그걸 40만 원, 50만 원에 파는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뭐 조립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중소 뭐 컴퓨터 매장 이런 데서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기계들, 그러니까 수많이 무수하게 나오는 기계들을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얹어지는 운영체제의 개념으로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적화가 많이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윈도우가 나온 시점 이후에 나온 기계들에 대해서는 패치라는 걸로 해서 윈도우를 업데이트를 하긴 하지만 기본은 그냥 범용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적화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깔고 조금 있다가 다시 깔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저도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런 이제 최적화 팁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새롭게 사실 이 기회에 처음 알게 된 기능이에요. 여기 그 설정 윈도우십의 어떤 설정을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요런 창이 뜹니다. 뜨는데 이제 개인정보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 개인정보 탭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 피드백 및 진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는 이 데이터 무슨 프로그램을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윈도우가 다 기록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받아가고 다음 버전을 만들 때 조금 더 최적화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거를 좀 다 나쁘게 이용한다 그러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윈도우가 뻑이 났다. 그럼 왜 뻑이 났는지를 기록을 보내면 요런 걸 썼구나. 얘가 야동 사이트에 들어갔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스마트 세상이 되면서 점점 더 개인 그 정보나 개인 신변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실시간 무언가를 쓸 때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실시간으로 계속 윈도우는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윈도우가 어떤 처리의 어떤 한계가 넘어가면 이게 느려지겠죠. 버벅이고. 어, 근데 그 원인을 몰라요. 대체 왜 그러지? 그냥 이 프로그램이 무겁나? 뭐 어쩌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요 피드백 및 진단에 관련된 이슈도 크다라는 거죠. 항상 사람이 사용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보를 계속 캐치를 해서 그걸 또 실시간으로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딜레이가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기능을 없애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피드백 이 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드백 빈도는 이제 얼마나 자주 보낼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그냥 안함을 체크하시면은 피드백이 저장이 된다 한들 마이크로소프트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로 보낼 일이 아니라는 거는 굳이 그렇게 이렇게 피드백 파일을 만들 일도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막 버벅여요, 막. 그러더니 막 무슨 열이 많이 났는지 컴퓨터가 막 웽 그러면서 시끄럽기도 하고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인터넷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했어요. 이걸 하니까 다른 때보다 굉장히 컴퓨터를 조금 더 쾌적하게 좀 더 오래 잘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윈도우가 그렇죠. 이렇게 저장을 할 때 보면 업데이트 및 종료해가지고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죠.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면 다시 이게 롤백 돼가지고 다시 이게 이제 켜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동으로 다시 안암으로만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막는 사실 되게 고급적인 방법은 요거예요. 요거는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면은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값인데요. 그 윈도우 키가 요즘에 키보드 그 스페이스바 옆에 이렇게 네모난 키 있죠. 그거랑 그걸 누르고 R키를 누르면 이제 뭐 입력칸이 나오는데요. 그 REGEDIT 그래서 레그 에디트를 치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옵니다. 예. 아, 이거 어떻게 다 설명을 드려야 될지. 사실 이 주소를 제가 따로 이렇게 적어 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요런 게 있다고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 왼쪽에 메뉴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처음에 한 4개인가 5개 정도의 폴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 누르면 이렇게 쫙 하이가 열리는데 처음에 H키 로컬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밑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ABC 순으로 가면 P 부분에 폴라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폴라이시스의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시고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탭까지 가시면 요 한 세네 번째에 데이터 컬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거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라는 탭이 뜹니다. 보면은 여기 중간에 딱 중간에 디워드 32비트 값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기본 값이라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그 디버드 값을 편집하는 창이 뜨는데 이 값 실음에 이렇게 allow telemetry라고 검색을 그러니까 글을 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윈도우를 재부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하는 것도 귀찮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더 귀찮습니다. 머리 아프고요. 저도 이거 간만에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 들어갔더니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다음은 요게 앱 로고포니.com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테라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뜰지 모르겠네. 왜 안 뜰까? 잠시만요. 그러셔도 됩니다. 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사이트가 왜 안 뜰까요? 떴다. 그냥 앞에 앱이 아니라 그냥 로고포니닷컴을 치면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코테라를 치고 이게 뭐냐면요. 이런 로고를 로고 뭐 CI, BI 이런 거를 쉽게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한글은 지원이 안 돼요. 한글은 지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이 느리네. 여기서 시간을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왜 이러십니까? 왜 여기서는 안 열리시는 겁니까? 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도 안 열려. 씨. 뭐죠? 이거 윈도우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문제인가요? 이거를 삐삐 진짜 삐삐를 치셔야 되겠는데? 진짜 삐삐를 쳐드려야 되겠는데? 희한하네. 왜 여기서 안 열리지? 이상합니다. 집에서는 아주 잘 되는데 크롬으로 열어봐야 되겠다. 이 크롬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Enter your company name 코테라 치고 Generate 로고 딱 누르면 되네. 삐삐 삐삐 삐삐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페이지에서 쳤죠. 왜 익스플로러에서 이게 안 되지? 저는 크롬을 쓰기 때문에 크롬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브랜딩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브랜딩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뭐 일단 여기 뭐 비즈니스 브랜딩이다 라고 딱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하라 뭐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로고에 들어갈 아이콘을 넣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한 5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저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로고에 들어가는 컬러가 그냥 자동으로 AI가 맞춰주는 컬러 매칭이 있고 내가 특별하게 쓰고 싶은 색깔이 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냥 AI 컬러 매칭을 누르면
이제 코테라, 이제 거의 다 됐다. 이제 코테라인데, 만약에 슬로건이 있으면 슬로건도 쳐달라. 뭐, 그런 건데요. 뭐, 슬로건 뭐 할 게 있나요? 영어로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뭐 슬로건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마이 로고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굳이 비싼 돈 주고 만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로고는 정말 AI로 되더라고요. 만약에 아니 근데 포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포샵을 잘 만드시는 분이어야만 하고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에디트 프리뷰를 보면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명암 디자인이라든가 간판 이런 식으로 또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옷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앱을 쓴다 그러면 들어갈 거, 벽에는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박스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컬러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더 매칭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그냥 정말 저렴하게 간단한 나만의 좀 뭘 만들고 싶은데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을 때 사실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조금만 변형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요거를 토대로 또 로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로고를 아이디어가 없을 때 되게 많아요. 대체 뭘로 하지? 막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디자인할 수 있는 뭐 포토샵 기능자가 별로 없어서 굳이 이걸 돈 주고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다 보면은 별의별 서체와 별의별 로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서체와 그런 로고들이라서 굉장히 유용한 저는 제 채널 중에 이제 이렇게 만들 게 좀 있어서요. 시간을 여기서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뭐 크게 이렇게 뭐 오랜 시간 걸려갖고 보여드릴 만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이 참 죄송합니다. 이거 크롬에서 아까 돌려봤어야 되는데 왜 아까 익세스 된 것 같았는데 잠깐 할 때. 예, 어쨌든 마지막 순서 이번 주의 추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첫 번째는 안경 선글라스 착용할 때 이제 코늘림 저 같은 경우에도 안경을 쓰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 눌려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래서 코가 낮아지는 것도 있고 이게 너무 불편해요. 가끔 뭐 이렇게 찡그리면서 한다거나 뭐 안경을 이렇게 뭐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굉장히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패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뭐 스펀지 같은 걸 붙여가지고 실리콘이나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이제 코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다리 여기다 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안경을 이렇게 살짝 이거를 잡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딱 잡으면 안경이 살짝 뜨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코에 붙는 것도 거의 없고 뭐 안경이 흘러내릴 일도 없고 이제 그거를 착안해서 요 사장님이 한 뭐 네 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면을 해서 피부에 닿는 면적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그래도 밀착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9,800원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뭐 한 달 정도 남긴 했는데요. 아, 근데 사실 안경 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귀찮은 거거든요. 이 안경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별의별 거를 다 해봤지만, 아, 요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좀 신선했고, 이거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코에 자국이 안 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 가격에, 정말로 안경 흘러내림이 없어진다면, 사실 되게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뭐, 요 고무떼기가 뭐 2, 3천 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요 보시면, 요렇게, 귀 뒤에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그 안경 때문에 좀 그 번거로우신 분들은 한번 와디즈에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사실 이분의 그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개발했는데 뭐가 안 돼서 뭐 뒤엎고 막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만 아니라면 참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요 뒤에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있었어요. 길게. 왜냐면 막 안경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은 있었는데, 사실 그 자체가 안경의 코늘림을 막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닿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땀도 땀이고요. 아, 이게 진짜 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떼서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닿는 면적이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 그 이후에 사실 이 제품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요렇게 생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꽂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도 썼었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안경을 벗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썼던 그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게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제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배송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에 얘기했던 제품 중에 이제 체인 같은 경우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오늘 비 때문에 차를 못 갖고 와갖고 그 제품을 못 갖고 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제품을 한번 사용하는 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서 정말 그냥 제가 좋아서 갖고 온 건데요. 그냥 더신입니다. 말 그대로 더신. 근데 벗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뭐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좀 캐주얼하게 입을 땐 요즘 더신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벗겨져요. 막 걷다 보면은 이게 발려서 발가락에만 이렇게 걸쳐갖고 매번 이렇게 걸어줘야 되고, 맨날 뭐가 안 된다 막 그러면은 이제 뭐 안 벗겨진다 그래서 많이 해봤지만 많이 다들 벗겨졌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실리콘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재질의 박음질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도로 이렇게 밀착감을 좋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사진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더신을 신으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빠른 흡판 속건 기능도 있고, 냉감 소재도 사용했다고 하고요. 일단 쿨링 기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쿠션감이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러고요. 요거를, 6개씩, 12개에 35,4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말 하나 가격이 3,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 건가? 어쨌든 한 3,000원 정도 하죠. 근데, 10켤레 만 원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3,000원 정도면은 사는 거잖아요. 보통 더신 보면은 보통 한 5,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데, 정말로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됩니다. 아, 이
이 앵콜 펀딩이라는 거는요, 일단 와디즈에서 한번 성공을 했던 거예요. 한번 이제 성공을 한 건데, 음, 여기 있었나요? 앵콜 펀딩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제품으로 풀어 풀잖아요. 보통 이제 와디즈에서 성공을 하면, 이게 잘 팔리겠구나 해서 이제 성공을 하는데, 아직 그거를 뭐 시제품으로 안 내놨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선품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코바 침대가 이렇게 만든 거가 뭐 되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개선된 거를 한 번 더 와디즈를 통해서 또 선보이는 그런 걸 이제 보통 앵콜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신 뭐 벗겨지지 않는 걸 했다 그러고선 이 와디즈가 끝났더니 시장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그게 아니라 아직 시장이 풀리진 않았는데 와디즈로 한 번 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많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앵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1차 때, 1차 와디즈 때, 뭐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2차로 다시 뭐 내놓습니다. 이 2차는 기능이 좀 더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를 앵콜이라는 단어를 앞에 그냥 딱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와디즈 외에 이렇게 앵콜이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요. 다른 어떤 경우에는 또 앵콜 신화 뭐 이래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와디즈에 펀딩했을 때는 100%는 넘었지만 크게 이렇게 판매가 저조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종료되자마자 이거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그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제품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앵콜 신화라고 해가지고 다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음, 그런 제품을 샀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펀딩이라는 거는 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기일이 지나면 이제 시장이 풀리지 않으면 다시는 못 구한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와디즈로 펀딩을 하겠다 뭐 하는 거를 그냥 2차, 3차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앵콜 펀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드릴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본 기계죠. 사실 뭐 그냥 전동 드릴입니다. 근데 이 드릴이 드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드라이버 비트만 이렇게 바꿔서 뭐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몸통에 요 자체를 바꿔서 이렇게 6가지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드릴 헤드, 예를 들어 뭐 드라이버 비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죠, 이렇게 드릴 비트를 꽂아서 쓰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요 베큐um 클리너 헤드는 요렇게 요걸 꽂으면 이제 작은 진공 청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깎는 공구를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가루 같은 거를 청소할 때 요 대가리를 끼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건데, 그래서 이 모터가 사실은 이 비큐음을 할 때는 이렇게 공기를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공기의 그런 원리로 쓰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 팁에 보면은 오토 시저 헤드가 이제 그런 류의 그건데요. 이제 얇은 나무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절삭을 합니다. 제가 뭐 동영상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용도 전동 가위로 의류재단, 비닐, 얇은 철망, 종이 박스, 그러니까 뭐 나무도 얇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절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오토 해머 헤드는 이제 확실한 자석식 체결 방식으로 망치 작업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해머 헤드.
그 다음에 소우 샌더. 이게 이제 전기톱입니다. 소우 샌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얇은 뭐 실톱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재단을 하는 거죠. 간단한 교체만으로 밀고 자르고 깎아내고 갈아내는 샌딩과 커팅이 가능한 멀티헤드. 그러니까 샌딩, 나무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뭔가를 만들었을 때 울퉁불퉁한 걸 갈아주는 샌딩 기능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뭐 자전거 타이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기 압축, 그러니까 펌프 헤드까지 해서, 사실 이거를 다 들고 다니기엔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 여섯 가지를 공구통 하나만 있으면 여섯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18V 리튬 배터리로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고요. 이게 가격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게 워낙 이게 그러니까 2일이 어저께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하루 남은 거죠. 하루 남은 거 치고 벌써 다 팔리고 지금 20만 원, 20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내일까지는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구 정말 어, 여러 개 쓰기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번 가셔서 찾아보셔서 구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휴, 어휴. 아니, 근데 정말 그 공구를, 사실 공구 하나, 그냥 드라이버 하나, 공구 하나 좀 한 18V?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은 건 9V고 18V를 좀 강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살려면 단독이 보통 10몇만 원이 돼요. 싸봐야 9만 몇천 원이고. 근데 이 6개를 정말로 품질이 정말 조악한 게 아니다라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구성이 좋은 거라면 2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정말로 이분들이 시제품을 내놓을 때 정상 가격이 뭐 3, 40만 원대로 내놓는다고 한다면 지금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저는 그래서 지금 요 기다렸다가 다음번 앵콜 해달라고 앵콜 해달라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번 달에 조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것까지는 좀 힘들어가지고 구매는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준비했던 소식, 사실 한 10분 전에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쓸데없이 인터넷으로 보여드린다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거 죄송하고요. 이제 2020년도도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했으니 2020년도도 제가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또 열심히 코테라 TV 비즈 고추장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글쎄 방송하는 동안에 좀 소강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사실은 비가 온 다음에, 겨울은 비가 온 다음에 살얼음이 오는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비 오는 것보다는 내일 오전에 운전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새로운 코너는 새로운 코너 예, 어쨌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